윤리위로부터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인 두 공직자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최근 폭우 속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코인 거래 논란을 빚은 바로 김남국 의원입니다. 일단 홍준표 시장은 사과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좀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부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괜히 그거 쓸데없이 터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벌떼처럼 덤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난 그런 처신한 일 없어요.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자, 신문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수해 중에 골프 논란 나흘 만에 국민 정서 고려 못했다 사과했습니다. 홍준표 시장 재난 대응 매뉴얼 위배는 안 했지만 어쨌든 국민 정서법에 위배됐다 인정한다 사과한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뭐 당에서는 윤리위를 열어서 징계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은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김종혁 의원님 이렇게까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럼 징계를 내리는 건가요? 징계를? 그거는 뭐 윤리위원회에서가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저희 윤리위원회가 지난번에 누구였죠? 우리 이준석 대표와 네. 관련해서 당원권 제가 비대위원으로 정지. 보니까 네.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되고 뭐 무슨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네. 어쨌든 직권으로 지금 상정해서, 위원장님이 상정을 하셨으니까 어떤 결론을 내리겠지만 어떻게 내릴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뭐 저렇게 90도로 사과를 하면서 또 반성을 했으니까 그런 네. 부분이 참작은 되겠죠. 양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은 뭐 처음에 이게 사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중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사과를 하셨고 네. 또 저는 조금 사과가 조금 더 빨리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셨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뭐 김종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당에서 사실은 윤리위의 위원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위는 자체적으로 모든 걸 다 결정하기 때문에 네. 그 안에 있는 윤리위의 규칙에 보면은 저희가 국가 재난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호수가 나거나 큰 일이 국민들이 마음이 아픈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행동이 제대로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징계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중에 골프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징계가 이루어지는 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경고 차원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수위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저희가 짐작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경징계로 끝날 것 같지는 않는데 그 수위는 아마 여러 가지 모든 면을 고려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보면 이제 홍준표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 고수 아닙니까? 다선의원에다가 당대표도 하고 대선 후보까지 하고 그 대구시장까지 하고 전에 경남지사도 했나요? 수많은 이제 정치 경험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국민을 자꾸 이기려고 해요. 아니 국민을 이기려고 하는 정치인이 살아남습니까? 겸허하게. 저는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슨 문제 있으면 국민 이기려고 압박하고 누르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서 맞춰서 정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느 날 보니까 홍 시장님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힘 빼셔야 돼요. 네. 힘 빼셔야 돼요. 이건 반박할 수가 없네요. 이 부분에서는 뭐 여야가 비슷한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너무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거기까지는 가지 마세요. 네. 자, 김남국 의원 얘기하겠습니다. 자, 윤리위에 회부된 또 다른 한 사람 바로 김남국 의원인데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거래가 된 거예요? 0.99개인가 금액은 액수는 많지는 않은 것으로 있고 액수가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몇천 원 정도 몇천 원이요? 수준입니다. 네.
그 몇천 원을 거래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그렇게 했다라는 건가 저도 조금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나왔던 걸 보니까 뭐 200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래를 그렇습니다. 수백 번 했다. 저기 윤리심사 자문위에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상임위 시간에만, 이게 상임위 시간이라는 게 이제 딱 그 날이 아니잖아요. 상임위가 열린 시간을 정확하게 해서 한 건데 그게 200번이 넘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에 이제 김남국 의원은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화장실 가서 했다. 상임위 날에 그 낮에 한 건 맞지만 화장실 가서 했다던가 저렇게 몇천 원이다. 근데 본인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뭐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이 몇천 원 때문에 내가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것조차 이제 상당히 참 재밌게 흘러가는 상황인데 그 윤리위에서 보기에는 그 금액도 총 금액 그날에 이제 얼마였는지까지는 지금 밝히지 않았는데 결국은 이제 뭐 그 굉장히 큰 액수가 오락가락했고 네. 그리고 그 이제 뭐 한동훈 장관 뭐 이제 얘기할 때도 이제 있었던 게 지금 전부 다 이제 드러났잖아요. 이모 논란 얘기할 예, 때. 이모 논란 얘기할 때도 이제 뭐 정신이 어디가 있었냐 뭐 이런 비판을 받을 정도로. 근데 이분이 지금 이렇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임위 시간에도 계속 이제 코인 거래를 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투자를 잘해서 돈을 얼마를 벌었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임위 시간에 이렇게 할 거면 국회의원은 왜 하느냐. 네.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 알겠습니다. 자, 이모 발언 기억하시죠? 이모가 논문을 써줬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고개를 갸우뚱했던 그때 모습. 그때도 김남국 의원은 최소 30여 건의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걸 거래를 하다가 보좌관들이 준 그 이모 씨에 대한 스크린을 못한 것 같더라고요. 영상 보겠습니다.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정말 뭐 2시간 자고 열심히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그날 뭐 마음이 아플 정도로 마음이 급하기도 하고 뭐가 이렇게 잘못 보였나 실수를 해서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한 마음이고요. 직업이 뭐냐고 하면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는데 직만 붙들고 있지 업을 없이 여겨요. 그 이모 발언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원래 그 방에서 준비한 질문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의원 질문지를 받아가지고 한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지금 그런 말. 자, 저랬던 김남국 의원입니다. 아, 참 저기에 황당하고. 대해서 예. 제가 한 가지 의원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네. 있는데요. 사실 뭐 청문회라든지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거는 국회의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저희 의원실에서 아마 주제를 선택할 때도 저와 회의하고 그리고 주제가 선택돼서 그 질문지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이것을 어느 정도 톤으로 어떻게 할 건가까지도 저는 고민하고 그걸 읽어보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저렇게 질문한다는 거 사실 자체가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딸이 국민을 대표해서 가 있는. 네, 그렇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어떻습니까? 아니, 저건 잘못됐고 뭐 김남국 의원이 이제 사과했으니까요. 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코인 거래 정황도 좀 드러나는 건데 그건 다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 시간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상임위 안에 장에 들어가는 회의장과 대기하는 시간이 있는데 아마 이제 대기하는 시간에 저렇게 거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장 안에서 그 거래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임위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대기 시간에서는 자기 활동을 하고 또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여론의 질타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또 윤리의 제소를 받았으니까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결과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의 제소가 됐는데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그 돈을 유용을 했다든가 아니면 불법적인 정보를 받았다든가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내용은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많은 질타를 받아서 이 상태로 김남국 의원이 내년에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책임을 묻는 거고 남아있다고 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상임위 안에서 활동을 그 코인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그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윤리가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김남국 의원이 윤리자문회의에다가 자문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내지가 않아서 이런 게 계속 딜레이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예, 말씀하십시오. 그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수천 원 정도 거래했다. 김어준 씨 그 프로에 나와서 그렇게 네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왜 했는지를 자기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알고 봤더니 이태원 참사에 대한 보고받으면서까지 그 거래를 했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럼 그건 뭐라고 해야 될 거예요? 저는 저분이 무슨 그 코인 중독에 걸렸나? 아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 중요한 그 국정을 다루는 과정에서 거기서 이렇게 수시로 몇천 원짜리의 그 코인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니 하는 그런 네네네. 터무니없는 코미디 같은 그런 질문들이 그 국정조사를 완전히 그러니까 청문회장을 거의 코미디왕으로 만들고 시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거를 윤리위에 넘겨서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이거 그냥 용두사미로 끝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민주당에서는 우리 윤리위로 넘겼는데 무슨 소리야? 이제 거기서 밝혀질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몇 달 전에 그 넘길 때 우리 여권 패널들이 그랬습니다. 그거 넘겨봤자 다 유명무실해지고 네. 용두삼이고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럼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민주당, 자 우리는 진상조사위 그 가동 중단하고 이 양반 이제 김남국 의원 무소속으로 탈당을 했으니까 윤리위에 넘겼어.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다 밝혀질 거야.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윤리 결과 나오면 민주당이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그거를 저희는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김남국 의원의 사진이 화제입니다. 화제가 되면서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김남국 의원입니다. 자, 오늘이 7월 20일인데 엊그제 18일에 본회의 참석했을 때 김남국 의원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혹시 박성준 상황이 기억나십니까? 아니 저는 전혀 그 본회의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네.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뭐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저는 저 사진을 통해서 저보고 해석하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얘기하려고 모였던 때 아닌가요? 그건 그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본회의장인데 본회의장. 본회의장. 불체포 특권 논의하는 장에는 의원총회이기 때문에 무소속이기 때문에 의원총회에 들어올 수는 없는 거고요. 사실 본회의에서 저렇게 즐거운 일이 막 일어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 시간대 이제 찍은 기자가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좀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본인이 이렇게 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굳은 얼굴이나 아까 홍준표 시장이 사과할 때처럼 좀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의정 활동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냥 국회의원 하겠다,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은 좀 반대 의견인데요. 그 김남국 의원 웃을 수 있어요. 항상 인상 쓰고 있어야 됩니까? 그거 사진 한 장, 웃는 사진 하나 놓고서 저 사람의 그 심리 상태를 막 저희가 단죄하려고 하는 듯한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해 현장에서 충북도 그 공무원이 네. 웃는 모습 지켜갖고 그분 다 가족도 있고 네. 누군가의 아빠일 텐데 그럼 마치 그분이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상가에서 상주도 부모님 돌아가셨어도 웃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소한 장면 하나를 잡아서 이것을 가지고 막 침도 봉대해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은 그거는 저는 옳은 태도가 아니다. 저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네. 언론이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의 사진을 놓고 다양한 해석은 충분히 가능한데 이걸 보고 김남국 의원의 활짝 웃는 모습을 보고 그래 웃을 수 있다. 사람이니까 할 수도 있고 지금 웃을 때냐 지적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어쨌든 더 팩트가 촬영했는데 당시 어떤 상황인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김남국 의원의 사진 잠깐 보여드렸고 지금 세 번째 만나볼 사람 바로 김의겸 의원입니다. 논란이 된 발언이 있었죠. 궁평 지하차도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마치 범람하는 강과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 제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SNS를 통해서 사과하긴 했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저게 오히려 해당 행위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당 차원에서 징계 가능성은 전혀 없긴 합니다만 양금 의원님 어떻게 좀 저 모습을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김인겸 의원을 볼 때마다 사실은 같은 국회의원이라는 것 자체가 저 스스로에게도 다시 물어보는 계기가 되는데요.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거짓말 아니면 저렇게 상대를 사실 저 2차 가해거든요. 네. 예, 상을 당하신 분들한테는 네. 그렇게 표현하는 거며 그다음에 모든 말들이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될 품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내다버리고 오로지 정쟁을 유발하는 모든 표현을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저분을 대변인으로 계속 두시다가 이번에는 바뀌었죠. 그런데 대변인으로 왜 계속 두실까 하는 의문도 사실은 가졌고요. 지금도 저렇게 했으면 우리 당 같았으면 벌써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것 같은데 저희는 징계할 의사가 없습니다. 단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렇게 나와서 기자회견을 할 때는 언제고 사과는 왜 SNS에다가 합니까?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주 정중하게 잘못된 부분은 왜 잘못됐는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상쇄되고 그냥 액션으로 쇼로 아마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사과가 있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과거 이유 대사 국회에 왔을 때 네. 거짓된 정보를 기자들에게 흘려서 이유 대사가 화가 났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대변인직을 유지했던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셨던 네,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청담동 술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거짓말들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런데도 왜 징계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국민의힘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건 징계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민주당 어떻습니까? 아니 이제 뭐 양금 의원님도 이제 정치인이고 저도 정치인이고 다들 이제 우리 뭐 김종인 의원님도 이제 정치를 지금 하고 계신데 정치는 사실은 이제 말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무게가 무겁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비유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비유가 네. 적절한 이제 선을 타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게 어떻게 된 건지 하는 오해의 여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이 늘 시험대에 있는 것이죠. 한마디 한마디가. 저도 방송하면서도 이 말이 정말 적절한지 네. 어떻게 되는 것인지 늘 걱정하면서 합니다. 저도. 특히 저는 대변인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고요. 정치하는 분들은 그 자신의 말의 무게가 국민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건지 늘 생각하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징계할 아니 징계 사안은 아니죠. 저 뭐 예를 들어 지금 자꾸 저 이상민 의원하고 김의겸 의원하고 비교해서 하는 건데 분당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와 또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이제 폭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비유를 잘못한 것이죠. 거기에 대한 어떤 사과를 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